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관계 속에 놓이곤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감정은 뒷전이 되고 끊임없는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 속에서 나의 가치관마저 흔들리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깊은 아픔과 무력감에 공감하실 겁니다. 오랜 시간 그런 관계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벗어나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는 거대한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내면의 저항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머리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익숙한 고통 속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좁은 새장에 갇혀 있던 새가 문이 열려도 날아오르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내면의 저항을 극복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며 온전한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나를 되찾는 용감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나를 잃어버렸던 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익숙함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그 익숙함이 비록 고통스러운 것이었을지라도 우리의 뇌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보다 예측 가능한 과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저항의 정체입니다. 내가 과연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고통스러운 관계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고개를 듭니다. 매일의 일상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갔기에 나만의 삶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저항의 목소리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 두렵다. 새로운 시작이 낯설고 무섭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 두려움은 결코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존재가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의 목소리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자유롭고 싶다, 안전하고 싶다는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용기입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뿌리를 내리고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걸어나갈 힘과 지혜를 줄 것입니다. 낯설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상상 이상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런 동물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잔뜩 움츠린 채 사람의 손길을 경계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숨어버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자신감과 용기는 닳아 없어지고 세상을 향해 날개를 펼칠 힘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상처받은 동물을 구조할 때 우리는 무한한 인내심과 따뜻한 연민으로 다가갑니다. 그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 연민과 인내심의 시선을 바로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아마 다른 누군가를 돌보고 구원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의 역할을 해왔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공감 능력과 헌신을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나는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아. 나는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미세한 신호들을 알아차려주세요.
마치 상처받은 강아지를 보살피듯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흔들리는 새로운 길 위에서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스스로를 격려해주세요. 첫걸음은 비록 불안하고 떨리겠지만 두 번째 걸음은 조금 더 쉬워질 것이고 세 번째 걸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햇살과 좋은 것들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는 결코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독히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억압했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것은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찢고 나오는 것과 같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만약 당신이 변화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스스로를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아, 내가 드디어 다른 길로 들어섰구나. 이것은 아주 좋은 신호야. 그 낯선 느낌 자체를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마주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과학적으로 과거에 느꼈던 익숙한 감정을 반복할 때 보상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낼 힘이 있다와 같은 새로운 믿음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헬스장에 처음 가서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날은 온몸이 쑤시고 고통스럽습니다.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깨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 몸은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고 오히려 운동을 통해 활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꾸준히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건너고 있는 다리가 비록 심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자신을 믿고 끝까지 건너가세요. 다리 건너편에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억압되고 무시당했던 내면의 목소리를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쌓아갈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고요한 순간을 갖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공원 벤치에 잠시 앉거나 화장실 문을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 안에 있는 여러 목소리들과 만나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나,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는 나,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며 끊임없이 의심하는 나. 그 모든 목소리들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손님처럼 기꺼이 환대해 주세요. 내가 거기 있었구나. 내 목소리를 들을게. 그동안 나를 지키려고 애썼다는 걸 알아. 그렇게 내 안의 두려움과 불안을 인정하고 대화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소란스러운 목소리들 너머에 있는 작지만 단단한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잡초를 걷어낸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 햇살을 받듯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가 자라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기 쓰기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는 사적인 공간마저 침해당하기에 일기 쓰는 것조차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일기장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당신만의 공간이며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상담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느꼈던 감정, 힘들었던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성공을 거둔 경험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어 답을 써주세요.
오늘 정말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텼어.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글을 통해 스스로를 격려하고 성찰하는 과정은 흩어져 있던 당신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당신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일기장은 당신의 성장을 비춰주는 거울이자 당신의 치유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잊지 마세요. 치유의 여정은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과거의 패턴에 다시 빠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해주세요. 어제 운동을 못했다고 해서 오늘 헬스장에 가지 않는 사람은 없듯이 어제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를 잃어버렸던 아픈 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용기 있는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당신의 삶에 평화와 기쁨이 다시 가득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관계 속에 놓이곤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감정은 뒷전이 되고 끊임없는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 속에서 나의 가치관마저 흔들리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깊은 아픔과 무력감에 공감하실 겁니다. 오랜 시간 그런 관계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벗어나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는 거대한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내면의 저항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머리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익숙한 고통 속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좁은 새장에 갇혀있던 새가 문이 열려도 날아오르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내면의 저항을 극복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며 온전한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나를 되찾는 용감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나를 잃어버렸던 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익숙함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그 익숙함이 비록 고통스러운 것이었을지라도 우리의 뇌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보다 예측 가능한 과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저항의 정체입니다. 내가 과연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고통스러운 관계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고개를 듭니다. 매일의 일상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갔기에 나만의 삶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저항의 목소리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 두렵다. 새로운 시작이 낯설고 무섭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 두려움은 결코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존재가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의 목소리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자유롭고 싶다, 안전하고 싶다는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용기입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뿌리를 내리고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걸어나갈 힘과 지혜를 줄 것입니다.
낯설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상상 이상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런 동물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잔뜩 움츠린 채 사람의 손길을 경계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숨어버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자신감과 용기는 닳아 없어지고 세상을 향해 날개를 펼칠 힘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상처받은 동물을 구조할 때 우리는 무한한 인내심과 따뜻한 연민으로 다가갑니다. 그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 연민과 인내심의 시선을 바로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아마 다른 누군가를 돌보고 구원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의 역할을 해왔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공감 능력과 헌신을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나는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아. 나는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미세한 신호들을 알아차려주세요. 마치 상처받은 강아지를 보살피듯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흔들리는 새로운 길 위에서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스스로를 격려해주세요. 첫걸음은 비록 불안하고 떨리겠지만 두 번째 걸음은 조금 더 쉬워질 것이고 세 번째 걸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햇살과 좋은 것들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는 결코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독히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억압했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것은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찢고 나오는 것과 같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만약 당신이 변화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스스로를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아, 내가 드디어 다른 길로 들어섰구나. 이것은 아주 좋은 신호야. 그 낯선 느낌 자체를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마주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과학적으로 과거에 느꼈던 익숙한 감정을 반복할 때 보상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낼 힘이 있다와 같은 새로운 믿음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헬스장에 처음 가서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날은 온몸이 쑤시고 고통스럽습니다.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깨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 몸은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고 오히려 운동을 통해 활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꾸준히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건너고 있는 다리가 비록 심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자신을 믿고 끝까지 건너가세요. 다리 건너편에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억압되고 무시당했던 내면의 목소리를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쌓아갈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고요한 순간을 갖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공원 벤치에 잠시 앉거나 화장실 문을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 안에 있는 여러 목소리들과 만나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나,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는 나,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며 끊임없이 의심하는 나. 그 모든 목소리들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손님처럼 기꺼이 환대해 주세요. 내가 거기 있었구나. 내 목소리를 들을게. 그동안 나를 지키려고 애썼다는 걸 알아. 그렇게 내 안의 두려움과 불안을 인정하고 대화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소란스러운 목소리들 너머에 있는 작지만 단단한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잡초를 걷어낸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 햇살을 받듯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가 자라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기 쓰기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는 사적인 공간마저 침해당하기에 일기 쓰는 것조차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일기장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당신만의 공간이며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상담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느꼈던 감정, 힘들었던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성공을 거둔 경험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어 답을 써주세요. 오늘 정말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텼어.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글을 통해 스스로를 격려하고 성찰하는 과정은 흩어져 있던 당신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당신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일기장은 당신의 성장을 비춰주는 거울이자 당신의 치유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잊지 마세요. 치유의 여정은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과거의 패턴에 다시 빠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해주세요. 어제 운동을 못했다고 해서 오늘 헬스장에 가지 않는 사람은 없듯이 어제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를 잃어버렸던 아픈 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용기 있는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당신의 삶에 평화와 기쁨이 다시 가득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관계 속에 놓이곤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감정은 뒷전이 되고 끊임없는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 속에서 나의 가치관마저 흔들리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깊은 아픔과 무력감에 공감하실 겁니다. 오랜 시간 그런 관계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벗어나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는 거대한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내면의 저항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머리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익숙한 고통 속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좁은 새장에 갇혀 있던 새가 문이 열려도 날아오르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내면의 저항을 극복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며 온전한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나를 되찾는 용감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나를 잃어버렸던 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익숙함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그 익숙함이 비록 고통스러운 것이었을지라도 우리의 뇌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보다 예측 가능한 과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저항의 정체입니다. 내가 과연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고통스러운 관계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고개를 듭니다. 매일의 일상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갔기에 나만의 삶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저항의 목소리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 두렵다. 새로운 시작이 낯설고 무섭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 두려움은 결코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존재가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의 목소리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자유롭고 싶다, 안전하고 싶다는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용기입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뿌리를 내리고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걸어나갈 힘과 지혜를 줄 것입니다. 낯설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상상 이상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런 동물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잔뜩 움츠린 채 사람의 손길을 경계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숨어버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자신감과 용기는 닳아 없어지고 세상을 향해 날개를 펼칠 힘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상처받은 동물을 구조할 때 우리는 무한한 인내심과 따뜻한 연민으로 다가갑니다. 그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 연민과 인내심의 시선을 바로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아마 다른 누군가를 돌보고 구원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의 역할을 해왔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공감 능력과 헌신을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나는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아. 나는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미세한 신호들을 알아차려주세요. 마치 상처받은 강아지를 보살피듯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흔들리는 새로운 길 위에서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스스로를 격려해주세요. 첫걸음은 비록 불안하고 떨리겠지만 두 번째 걸음은 조금 더 쉬워질 것이고 세 번째 걸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햇살과 좋은 것들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는 결코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독히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억압했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것은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찢고 나오는 것과 같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만약 당신이 변화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스스로를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아, 내가 드디어 다른 길로 들어섰구나. 이것은 아주 좋은 신호야. 그 낯선 느낌 자체를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마주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과학적으로 과거에 느꼈던 익숙한 감정을 반복할 때 보상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낼 힘이 있다와 같은 새로운 믿음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헬스장에 처음 가서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날은 온몸이 쑤시고 고통스럽습니다.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깨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 몸은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고 오히려 운동을 통해 활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꾸준히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건너고 있는 다리가 비록 심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자신을 믿고 끝까지 건너가세요. 다리 건너편에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억압되고 무시당했던 내면의 목소리를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쌓아갈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고요한 순간을 갖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공원 벤치에 잠시 앉거나 화장실 문을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 안에 있는 여러 목소리들과 만나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나,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는 나,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며 끊임없이 의심하는 나. 그 모든 목소리들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손님처럼 기꺼이 환대해 주세요. 내가 거기 있었구나. 내 목소리를 들을게. 그동안 나를 지키려고 애썼다는 걸 알아. 그렇게 내 안의 두려움과 불안을 인정하고 대화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소란스러운 목소리들 너머에 있는 작지만 단단한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잡초를 걷어낸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 햇살을 받듯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가 자라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기 쓰기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는 사적인 공간마저 침해당하기에 일기 쓰는 것조차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일기장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당신만의 공간이며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상담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느꼈던 감정, 힘들었던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성공을 거둔 경험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어 답을 써주세요. 오늘 정말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텼어.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글을 통해 스스로를 격려하고 성찰하는 과정은 흩어져 있던 당신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당신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일기장은 당신의 성장을 비춰주는 거울이자 당신의 치유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잊지 마세요. 치유의 여정은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과거의 패턴에 다시 빠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해주세요. 어제 운동을 못했다고 해서 오늘 헬스장에 가지 않는 사람은 없듯이 어제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를 잃어버렸던 아픈 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용기 있는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당신의 삶에 평화와 기쁨이 다시 가득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관계 속에 놓이곤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감정은 뒷전이 되고 끊임없는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 속에서 나의 가치관마저 흔들리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깊은 아픔과 무력감에 공감하실 겁니다. 오랜 시간 그런 관계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벗어나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는 거대한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내면의 저항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머리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익숙한 고통 속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좁은 새장에 갇혀 있던 새가 문이 열려도 날아오르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내면의 저항을 극복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며 온전한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나를 되찾는 용감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나를 잃어버렸던 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익숙함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그 익숙함이 비록 고통스러운 것이었을지라도 우리의 뇌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보다 예측 가능한 과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저항의 정체입니다. 내가 과연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고통스러운 관계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고개를 듭니다. 매일의 일상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갔기에 나만의 삶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저항의 목소리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 두렵다. 새로운 시작이 낯설고 무섭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 두려움은 결코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존재가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의 목소리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자유롭고 싶다, 안전하고 싶다는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용기입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뿌리를 내리고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걸어나갈 힘과 지혜를 줄 것입니다. 낯설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상상 이상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런 동물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잔뜩 움츠린 채 사람의 손길을 경계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숨어버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자신감과 용기는 닳아 없어지고 세상을 향해 날개를 펼칠 힘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상처받은 동물을 구조할 때 우리는 무한한 인내심과 따뜻한 연민으로 다가갑니다. 그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 연민과 인내심의 시선을 바로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아마 다른 누군가를 돌보고 구원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의 역할을 해왔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공감 능력과 헌신을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나는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아. 나는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미세한 신호들을 알아차려 주세요.
마치 상처받은 강아지를 보살피듯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흔들리는 새로운 길 위에서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스스로를 격려해주세요. 첫걸음은 비록 불안하고 떨리겠지만 두 번째 걸음은 조금 더 쉬워질 것이고 세 번째 걸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햇살과 좋은 것들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는 결코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독히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억압했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것은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찢고 나오는 것과 같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만약 당신이 변화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스스로를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아, 내가 드디어 다른 길로 들어섰구나. 이것은 아주 좋은 신호야. 그 낯선 느낌 자체를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마주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과학적으로 과거에 느꼈던 익숙한 감정을 반복할 때 보상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낼 힘이 있다와 같은 새로운 믿음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헬스장에 처음 가서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날은 온몸이 쑤시고 고통스럽습니다.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깨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 몸은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고 오히려 운동을 통해 활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꾸준히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건너고 있는 다리가 비록 심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자신을 믿고 끝까지 건너가세요. 다리 건너편에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억압되고 무시당했던 내면의 목소리를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쌓아갈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고요한 순간을 갖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공원 벤치에 잠시 앉거나 화장실 문을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 안에 있는 여러 목소리들과 만나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나,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는 나,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며 끊임없이 의심하는 나. 그 모든 목소리들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손님처럼 기꺼이 환대해 주세요. 내가 거기 있었구나. 내 목소리를 들을게. 그동안 나를 지키려고 애썼다는 걸 알아. 그렇게 내 안의 두려움과 불안을 인정하고 대화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소란스러운 목소리들 너머에 있는 작지만 단단한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잡초를 걷어낸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 햇살을 받듯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가 자라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기 쓰기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는 사적인 공간마저 침해당하기에 일기 쓰는 것조차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일기장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당신만의 공간이며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상담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느꼈던 감정, 힘들었던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성공을 거둔 경험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어 답을 써주세요.
오늘 정말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텼어.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글을 통해 스스로를 격려하고 성찰하는 과정은 흩어져 있던 당신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당신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일기장은 당신의 성장을 비춰주는 거울이자 당신의 치유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잊지 마세요. 치유의 여정은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과거의 패턴에 다시 빠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해주세요. 어제 운동을 못했다고 해서 오늘 헬스장에 가지 않는 사람은 없듯이 어제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를 잃어버렸던 아픈 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용기 있는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당신의 삶에 평화와 기쁨이 다시 가득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관계 속에 놓이곤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감정은 뒷전이 되고 끊임없는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 속에서 나의 가치관마저 흔들리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깊은 아픔과 무력감에 공감하실 겁니다. 오랜 시간 그런 관계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벗어나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는 거대한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내면의 저항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머리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익숙한 고통 속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좁은 새장에 갇혀있던 새가 문이 열려도 날아오르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내면의 저항을 극복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며 온전한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나를 되찾는 용감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나를 잃어버렸던 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익숙함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그 익숙함이 비록 고통스러운 것이었을지라도 우리의 뇌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보다 예측 가능한 과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저항의 정체입니다. 내가 과연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고통스러운 관계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고개를 듭니다. 매일의 일상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갔기에 나만의 삶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저항의 목소리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 두렵다. 새로운 시작이 낯설고 무섭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 두려움은 결코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존재가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의 목소리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자유롭고 싶다, 안전하고 싶다는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용기입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뿌리를 내리고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걸어나갈 힘과 지혜를 줄 것입니다.
낯설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상상 이상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런 동물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잔뜩 움츠린 채 사람의 손길을 경계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숨어버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자신감과 용기는 닳아 없어지고 세상을 향해 날개를 펼칠 힘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상처받은 동물을 구조할 때 우리는 무한한 인내심과 따뜻한 연민으로 다가갑니다. 그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 연민과 인내심의 시선을 바로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아마 다른 누군가를 돌보고 구원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의 역할을 해왔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공감 능력과 헌신을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나는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아. 나는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미세한 신호들을 알아차려주세요. 마치 상처받은 강아지를 보살피듯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흔들리는 새로운 길 위에서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스스로를 격려해주세요. 첫걸음은 비록 불안하고 떨리겠지만 두 번째 걸음은 조금 더 쉬워질 것이고 세 번째 걸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햇살과 좋은 것들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는 결코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독히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억압했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것은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찢고 나오는 것과 같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만약 당신이 변화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스스로를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아, 내가 드디어 다른 길로 들어섰구나. 이것은 아주 좋은 신호야. 그 낯선 느낌 자체를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마주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과학적으로 과거에 느꼈던 익숙한 감정을 반복할 때 보상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낼 힘이 있다와 같은 새로운 믿음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헬스장에 처음 가서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날은 온몸이 쑤시고 고통스럽습니다.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깨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 몸은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고 오히려 운동을 통해 활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꾸준히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건너고 있는 다리가 비록 심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자신을 믿고 끝까지 건너가세요. 다리 건너편에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억압되고 무시당했던 내면의 목소리를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쌓아갈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고요한 순간을 갖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공원 벤치에 잠시 앉거나 화장실 문을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 안에 있는 여러 목소리들과 만나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나,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는 나,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며 끊임없이 의심하는 나. 그 모든 목소리들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손님처럼 기꺼이 환대해 주세요. 내가 거기 있었구나. 내 목소리를 들을게. 그동안 나를 지키려고 애썼다는 걸 알아. 그렇게 내 안의 두려움과 불안을 인정하고 대화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소란스러운 목소리들 너머에 있는 작지만 단단한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잡초를 걷어낸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 햇살을 받듯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가 자라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기 쓰기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는 사적인 공간마저 침해당하기에 일기 쓰는 것조차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일기장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당신만의 공간이며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상담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느꼈던 감정, 힘들었던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성공을 거둔 경험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어 답을 써주세요. 오늘 정말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텼어.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글을 통해 스스로를 격려하고 성찰하는 과정은 흩어져 있던 당신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당신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일기장은 당신의 성장을 비춰주는 거울이자 당신의 치유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잊지 마세요. 치유의 여정은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과거의 패턴에 다시 빠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해주세요. 어제 운동을 못했다고 해서 오늘 헬스장에 가지 않는 사람은 없듯이 어제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를 잃어버렸던 아픈 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용기 있는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당신의 삶에 평화와 기쁨이 다시 가득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관계 속에 놓이곤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감정은 뒷전이 되고 끊임없는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 속에서 나의 가치관마저 흔들리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깊은 아픔과 무력감에 공감하실 겁니다. 오랜 시간 그런 관계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벗어나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는 거대한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내면의 저항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머리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익숙한 고통 속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좁은 새장에 갇혀 있던 새가 문이 열려도 날아오르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내면의 저항을 극복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며 온전한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나를 되찾는 용감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나를 잃어버렸던 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